퍼즐의 조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직업을 얻었다. 하지만 학교는 돈이나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진 않았다. 이제 나는 두 분의 아버지에게서 서로 다른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지금까지 돈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럼 돈의 욕망은 우리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내가 더 많은 보수로 너희를 유혹했을 때 기분이 어땠니? 너희들의 욕망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니?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는 감정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즉각적인 반응을 늦추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늘 두려움과 욕망의 감정을 갖게 되지. 이제부터는 그런 감정을 유리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감정에 휩쓸려 이성적 사고가 방해를 받아서는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욕망을 불리하게 사용한다. 그것이 무지의 시작인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 봉투와 월급 인상 그리고 직업의 안정을 쫓으며 산다. 그건 모두 두려움과 욕망의 감정 때문이야. 그들은 감정에 휩쓸린 그런 생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자문하지 않아. 그건 당나귀가 자기 코앞에 걸린 당근을 쫓으며 마차를 끄는 모습과 비슷하지. 당나귀 주인은 그런 식으로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당나귀는 환상을 쫓고 있는 거야. 다음 날도 당나귀에게는 당근이 있을 뿐이지. 그럼 내가 새 야구 글러브와 사탕과 장난감을 마음속에 그릴 때 그게 당나귀 당근과 비슷하단 말인가요? 그렇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장난감은 더 비싸진단다. 친구들을 감동시킬 새 자동차랑 보트, 그리고 큰 집처럼 말이다. 부자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다. 두려움이 우리를 문 밖으로 내몰며 욕망이 우리에게 손짓을 한다. 우리를 험한 길로 유혹하는 것이지. 그것이 함정이다. 그렇다면 해답은요? 두려움과 욕망을 가중시키는 것은 무지다.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들이 종종 부자가 될수록 더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 돈은 당근이고 환상이야. 당나귀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면 무작정 당근을 쫓는 선택은 재고해 볼 텐데 말이다. 부자아버지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우리의 삶은 무지와 깨달음 사이의 투쟁이라고. 부자아버지가 다시 얘기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때 그때 무지가 들어서는 거야. 우리의 투쟁은 매 순간의 결정이지. 즉 자신의 마음을 열거나 닫는 법을 배우는 거란다. 물론 학교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지. 우리는 학교에 가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배워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 된다. 어느 사회에서나 교사, 의사, 엔지니어, 예술가, 요리사, 사업가, 경찰관, 소방관 혹은 군인이 꼭 필요하단다. 학교가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야 우리 사회가 번창할 수 있지.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학교는 끝이야. 시작이 아니라 끝이란 말이지.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부자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날 그분의 얘기를 모두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훌륭한 교사들의 가르침이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부자아버지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나에게 남아있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약간 잔인했다. 어떤 이유로 잔인했던 거야? 나는 너희들이 이 얘기를 오래 기억했으면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맡은 여사를 늘 생각했으면 한다. 또 너희들이 그 당나귀를 늘 생각했으면 한다. 절대로 잊지 말거라. 왜냐하면 우리의 두 가지 감정, 즉 두려움과 욕망이 아주 위험한 함정으로 우리를 몰 수 있기 때문이지.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어. 평생 두려움 속에 살면서 자신의 꿈을 펼치지 않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이지. 돈을 위해 일하면서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잔인한 일이고, 한밤중에 깨어나 청구서 처리에 겁을 먹는 것도 끔찍한 삶이지 않겠니? 월급 봉투의 크기로 결정되는 삶은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직장이 안정감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아. 그것은 잔인한 일이며 나는 너희만큼은 그런 함정을 피했으면 한다. 나는 돈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잘 보아왔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돈의 지배를 받아선 안 된다. 소프트볼 공이 우리가 앉은 탁자 밑으로 굴러왔다.
부자 아버지가 공을 주워 다시 던졌다. 그런데 무지는 욕망과 두려움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무지가 너무나 많은 욕심과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이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의사들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서 진찰료를 올린다. 의사들이 진찰료를 올리면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보험료가 더 비싸지겠지?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보다 건강이 더 나빠진다. 의사들이 진찰료를 올리면 변호사들도 당연히 수임료를 올리지.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올리면 교사들도 월급 인상을 요구한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그러면 빈부 차이가 너무도 크게 벌어져 혼란이 일어나고 또 하나의 위대한 문명이 무너진단다. 위대한 문명들이 무너진 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너무 커질 때였단다. 미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에서 그것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과 날짜만 기억하지 역사 속에 숨겨진 교훈은 기억하지 못한다. 진찰료나 수임료 월급 같은 건 원래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정부가 제 기능을 하는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단다. 이런 물가는 사실 내려가야 해. 물론 그것은 이론적으로만 그럴 때가 많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무지로 야기된 욕심과 두려움 때문이야.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친다면 돈은 더 많아지고 물가는 더 내려가지. 하지만 학교에서는 돈을 위해 일하는 법만 가르치지 돈의 힘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진 않아. 하지만 경영대학원이 있잖아요. 내가 경영대학원 가서 MBA를 받는 건 좋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긴 하지. 하지만 경영대학원들은 계산 잘하는 똑똑한 직원들만 훈련시킨다. 계산만 잘하는 사람들이 사업체를 맡으면 절대 안 돼.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숫자만 보고 사람들을 자르고 사업체를 죽이는 거야. 나도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잘 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라곤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높이는 것뿐이야. 그러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 계산도 중요하긴 하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만 해. 하지만 그것도 더 큰 그림은 아니야. 부자 아버지는 환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그럼 어떤 해답이 있나요? 물론 있지. 감정을 사용해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라. 감정으로 생각해선 안 돼. 너희들이 무보수로 일하겠다 말하면서 감정을 통제했을 때 나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은 돈으로 너희를 유혹했는데도 너희들이 다시 감정을 억제했을 때 너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 그것이 첫 번째 단계야. 그 단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그것은 너희가 알아내야 한다. 너희가 배움을 원한다면 내가 너희를 찔레가시 덤불로 데려가겠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피하려 하는 그곳 말이야. 내가 너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 하는 그곳으로 데려가겠다. 나와 함께 갈 때 너희는 돈을 위해 일하는 생각을 버리고 돈이 너희를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함께 갈 때 뭘 얻게 되죠? 우리가 배우겠다고 동의할 때 무엇을 얻게 되는데요? 덤불에서 빠져나오는 자유 말이야. 찔레가시 덤불이 있나요? 그럼 있지. 찔레가시 덤불은 우리의 두려움과 욕망을 나타내지. 우리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 욕망과 약함에 맞서는 것이 그 덤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야. 그리고 빠져나오는 길은 마음으로 통한다. 이제 우리의 사고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사고를 선택한다고요? 마이크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그래, 우리의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 사고를 선택하는 거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야. 청구서를 처리할 돈이 떨어진다는 두려움에 겁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 사고를 하려면 시간을 갖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를테면 이런 질문이야. 이렇게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최상의 방책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자신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못해. 즉, 두려움이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문 밖으로 뛰어나가지.
두려움 때문에 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사고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성적 사고를 선택할 수 있을지 가르칠 거다. 그냥 무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커피를 벌컥벌컥 마시고 문 밖으로 뛰어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 아까 내가 했던 말 기억하니? 직장은 장기적인 문제에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한 가지 문제만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기적인 거지. 월말에 처리해야 하는 청구서들이 문제지. 바로 두려움의 대상들이지. 그래서 돈이 삶을 지배하고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돈에 대한 두려움과 무지라고. 그래서 그들은 부모들이 했던 일을 하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돈을 위해 일하는 거야. 시간을 갖고 다른 길이 없을까라고는 얘기하지 못해. 그들의 사고는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 감정으로 하는 사고랑 머리로 하는 사고의 차이가 도대체 뭐죠? 그래, 좋은 질문이야. 사람들은 늘 그것을 묻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한단다. 누구나 일을 해야 한다. 혹은 부자들은 사기꾼이다. 혹은 다른 직장을 얻어야겠다. 당연히 봉급은 올라야 된다. 나를 이렇게 내두르면 안 된다. 혹은 나는 이 자리가 안정적이어서 좋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하지 않지. 내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감정적인 생각을 깨뜨리지. 그리고 명확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솔직히 그건 멋진 교훈이었다. 우리가 감정에 좌우되어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명확한 사고에 의해 말을 하고 있는지. 그 교훈은 내 삶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내가 명확한 사고가 아닌 단순한 반응에 의해 말을 할 때 더욱 그랬다. 우리가 다시 가게로 향할 때 부자 아버지가 설명했다. 부자들은 정말로 돈을 만든다고. 그들은 돈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부자 아버지가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리고 마이크와 내가 납으로 5센트짜리 동전을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돈을 만들려고 했을 때 우리는 부자들과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이었다. 정부와 은행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합법이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부자 아버지는 돈을 만드는 데는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적인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자 아버지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부자들은 돈이 환상임을, 그러니까 당나귀가 쫓는 당근임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두려움과 욕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그 환상을 쫓고 있단다. 돈은 사실 만들어진 거에 불과해. 그럼에도 사람들은 착각과 무지 속에서 그 환상을 쫓고 있지. 오히려 당나귀의 당근이 여러 면에서 돈보다 더 소중하다. 부자 아버지는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금본위 제도를 설명했다. 그리고 화폐가 사실은 증명서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다. 부자 아버지는 언젠가 우리가 금본위 제도를 포기하고 화폐가 증명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걱정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거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은 삶을 망치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돈이 진짜며 자신들이 일하는 회사 혹은 정부가 자신들을 돌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우리는 그날 그분이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분의 말은 점점 더 이치에 맞았다. 부자가 되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부자 아버지는 가게 밖에 있는 픽업 트럭을 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얘들아, 계속해서 일하거라. 하지만 급여의 필요성을 더 빨리 잊을수록 어른이 된 후의 삶은 더 쉬워진다. 계속해서 머리를 쓰고 무보수로 일해라. 그러면 조만간에 나에게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될 거야. 너희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바로 너희들 코앞에 기회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안정을 찾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보지 못해. 그들이 얻는 것은 그것밖에 없단다. 하나의 기회를 보는 순간 너희는 평생 동안 많은 기회를 보게 될 거야.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무언가 다른 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것을 배우면 삶의 큰 함정 하나를 피하게 돼. 너희는 절대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거다. 마이크와 나는 가게에서 소지품을 챙긴 후 마틴 여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우리는 다시 그 공원으로, 바로 그 피크닉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더 생각하고 얘기했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학교에서 생각하고 얘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2주 동안 더 생각하고 얘기하고 무보수로 일했다. 두 번째 토요일이 끝날 무렵 나는 다시 마틴 여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아쉬운 표정으로 만화책 진열대를 보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 30센트조차 못 받는 것은 나에게 만화책 살 돈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갑자기 마틴 여사가 마이크와 나에게 작별 인사할 때 나는 그분이 전에도 했지만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전에도 보았지만 그때까지는 내 눈길을 끌지 못했던 일이었다. 마틴 여사가 만화책의 표지를 반으로 자르고 있었다. 그분은 표지 위쪽 절반만 보관하고 만화책의 나머지는 커다란 갈색 골판지 상자에 던져 넣었다. 내가 그분에게 그 만화책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 마틴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냥 버리는 거야. 표지 위쪽 절반은 만화책 공급자가 새 만화책들을 가져올 때 증거로 돌려주지. 마이크와 나는 1시간 동안 기다렸다. 이윽고 만화책 공급자가 도착했고 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만화책들을 가져도 좋은지 물었다. 그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가 이 가게를 위해 일하고 그것들을 되팔지 않는다면 가져도 좋아. 마이크와 나의 동업은 다시 시작되었다. 마이크네 집 지하에 아무도 쓰지 않는 공간이 있었다. 우리는 그곳을 청소한 후에 수백 권의 만화책을 그곳에 쌓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우리의 만화책 도서관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우리는 공부를 좋아하는 마이크의 여동생을 도서관 사서로 채용했다. 마이크의 여동생이 아이들에게 도서관 입장료를 10센트씩 요구했다. 우리의 도서관은 매일 방과 후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문을 열었다. 우리 동네의 아이들인 고객들은 2시간 동안 마음껏 만화책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도 좋은 조건이었다. 당시 만화책 값이 10센트였는데 아이들은 2시간 동안 대여섯 권은 너끈히 읽을 수 있었다. 마이크의 여동생이 퇴장하는 아이들을 확인해 만화책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다. 마이크의 여동생은 또 만화책들을 정리하고 매일 입장하는 아이들의 수를 기록하고 누가 왔는지 그리고 어떤 건의를 했는지 기록했다. 마이크와 나는 3개월 동안 일주일에 $10가량을 벌었다. 마이크의 여동생은 주급으로 $1를 받았고 만화책을 공짜로 읽을 수 있었다. 마이크와 나는 토요일마다 가게에서 일하고 여러 가게에서 만화책을 모두 수집해 우리의 약속을 지켰다. 우리는 만화책을 팔지 않았으므로 만화책 공급업자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우리는 만화책이 넉마가 되면 불에 태웠다. 우리는 지점을 열려고 했지만 마이크의 여동생만큼 믿음직한 직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미 좋은 직원을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았다. 만화책 도서관이 문을 연 지 3개월 후에 그곳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다른 동네의 몇몇 악동들이 그곳에 침입해서 싸움이 일어난 것이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사업을 포기하라고 권고했다. 그래서 우리의 만화책 사업은 끝이 났고 우리는 토요일에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어쨌거나 부자 아버지는 새로 가르칠 것들이 생겨서 신이 나 있었다. 그분은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잘 배웠기 때문에 기뻐했다. 우리는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가게에서 일하는 보수를 받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상력을 동원해 돈 버는 기회를 찾아낸 것이었다. 우리의 사업체인 만화책 도서관을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고용주에게 의존하지 않았고 스스로 금전 문제를 통제했다. 특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업장에 있지 않아도 사업자가 돈을 만들게 한 것은 큰 소득이었다. 우리의 돈이 우리를 위해 일을 한 것이다. 부자 아버지는 우리에게 돈을 주는 대신 훨씬